돈이 없어도 걱정, 돈이 많아도 걱정입니다. 돈이 많은데 왜 걱정일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필요해서 2억짜리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50% 받아야 되겠죠. 1억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2억짜리 집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1억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원금 이자를 내야 되고 또 이 1억을 갚기 위한 여러 가지 본업에서 뿐만 아니라 부업도 열심히 하겠죠. 정말 피땀 흘려서 1억을 갚아서 2억 온전한 본인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까요? 아니면 2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억짜리 집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제 예상인데 90% 이상의 사람은 2억을 가지고 있으면 4억짜리 집에 가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2억을 가지고 있는 환경과 또 씀씀이와 여러 상황들이 조금 더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2억을 가진 사람은 4억짜리 집으로 갈 겁니다. 그럼 2억이 부족하겠죠. 2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출 원금 이자를 갚기 위해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겠죠. 정말 피땀 흘려서 벌어서 4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2억을 다 갚은 거죠. 그러면 4억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상황과 환경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녀도 크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어떻게든 사람들은 더 윤택한 삶을 살길 원하죠. 그러면 4억을 가진 사람은 아마 8억짜리 집에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4억이라는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맨 처음에 집을 살 때는 1억의 대출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4억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원금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8억짜리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이 다시 10억 이상의 집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2배짜리 16억, 20억 이런 집을 사게 되면 그 대출이 몇십억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출을 10억을 받은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원금 이자를 500, 6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자산 규모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100억을 가진 자산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100억 정도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돈 걱정을 100%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 걱정이라는 게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돈을 굴릴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상가나 건물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 건물이 30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0억밖에 없습니다. 200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200억을 레버리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죠. 그러면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원금 이자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금액일 겁니다. 혹시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월세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글로벌한 이슈가 있어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여기에 임대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거리가 있겠죠. 세금도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도 돈 때문에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규모를 더 키워봐서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을 안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 사람들도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만약에 1000억치 한다. 하루에 10%만 빠져도 100억의 돈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의 규모가 작든 많든 이 땅에 발을 밟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돈에 대해서 자유롭기가 힘듭니다.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제가 독서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교훈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과 제가 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50대 남성분한테 먼저 여쭤봤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저희가 작가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작가님 50년 정도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느꼈던 교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딱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뭔가 심금이 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쇼핑몰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 학창시절에 막노동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또 600만 원으로 결혼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정말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됐습니다. 아, 역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난 돈 없이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대부분이야. 아, 제가 머리에 정말 망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거의 60년 정도 가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사실이 바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 가족, 사랑, 우정, 추억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고결하고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돈을 버는 목적은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랑, 우정, 추억,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아파하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비용을 지불해야죠. 사랑, 결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돈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 부부싸움의 뿌리까지 내려가면 돈이 한 80%에서 90%를 차지한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나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나이 드신 분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돈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도 걱정했지만 돈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더라고요. 저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쇼핑몰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엄청 허덕이면서 제 와이프랑 애를 재우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신용카드비가 나올 때마다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받는 월급은 뻔한데 쓰는 비용들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아이가 크면 나가야 될 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써야 될 비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월급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순간들도 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도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조금씩 병원비나 아니면 제가 지원을 해드려야 될 상황들이 맞닿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뺏으다 보면 어느 순간 3년, 4년이 지나면 그 마이너스 통장이 다 차게 됩니다. 제가 그때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쇼핑몰을 하고 제 나름대로 간절했습니다. 조금은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굴레를 진심으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발악을 했습니다.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유튜브를 보니까 저 사람 돈 벌었다던데, 저 사람 쉽게 해서 월 1,000만 원 벌었다는데, 근데 그게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닐 겁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쇼핑몰을 쉽게 얘기하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돈이라는 걸 벌려고 하면 자기의 시간을 갈아놓고 에너지를 갈아놓고 열정과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야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쇼핑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1월달 시작했을 때는 첫째 아기를 재우고 10시 반, 11시에 나와서 그때부터 새벽 2, 3시까지 거의 매일매일 상품을 등록했던 거죠. 왜냐? 다음날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 가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에 오면 육아와 또 가정일과 또 아내와 또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이후 제 잠을 줄여가면서 쇼핑몰을 시작했죠. 돈이라는 게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들고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그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돈은 숫자입니다. 숫자는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무한대까지 있습니다. 1억이 있으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고 싶으면 100억을 벌고 싶고, 끊임없이 벌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못 벌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달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고정적인 수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이제 악기를 하시는 분인데 애들도 가르치고 부동산도 관심 가지고 주식도 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는 걸 보면서 정말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월 1,000만 원을 벌어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벌면 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벌 때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쪽 세계에 있는 월급쟁이들만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쇼핑몰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제안들이 와요. 제가 전자책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2주 동안 1억 4천이라는 매출을 올릴 만큼 급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런 제안들이 저에게 또 오게 되죠. 그러면 그걸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눈앞에 본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예전에는 힘들게 벌었던 1,000만 원을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2,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또 제 주위에 올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협업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또 4,000만 원, 5,000만 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보이는 거죠. 제가 한 달에 5,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계속 열심히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월급쟁일 때는 월 1,000만 원 꿈의 숫자잖아요. 어떻게 월 1,000만 원을 벌겠어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이 버는 금액, 나와 상관없는 금액, 대기업 임원이 돼야지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월 1,000만 원을 벌면 또 다음 세상이 보이고 아마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어떻게든 그 1억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벌기 위해서 이게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 보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벌면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제가 만약에 월 1억을 번다. 그러면 뭐 신사임당이나 자청룡이랑 또 콜라보로 뭔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끊임없이 기회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더 쉽게 빠르게 벌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돈 버는 형님들이란 이름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공부하고 실천합니다.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극히 드물죠. 이 돈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벌 수 있을까? 저도 그걸 고민하고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 생각의 전환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긴 합니다. 저는 쇼핑몰로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쇼핑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식일 수도 있고 코인과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돈을 버는 행동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합법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리스크를 감내해서 투자해서 번다라고 하면 그건 누구라도 욕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법들 또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을 함께 구독자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떤 투자를 한번 해볼까? 코인을 한번 사볼까? 와, 비트코인이 벌써 6천만 원이네. 옛날 샀었으면 장난 아니었겠다. 근데 이 비트코인도 지금 6천만 원인데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액은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